물을 두려워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고 조재윤 하사. 지난해 9월 20번째 생일 선임들과 계곡을 찾았고 선임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스님들이 자주 왔었어요. 걔는 신입이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막대가라 그랬을 때는 벌써. 처음 단순 사고사로 결론낸 군 검찰은 지난 4월 SBS 보도 후 재수사를 벌여 가해 선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임들 강요로 숨진 사실이 군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조 하사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위로 휴무 중 동료와 물놀이하다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순직이 맞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도 순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부대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외출 지역을 제한했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 행위가 없었다며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황상 위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의 일반 사망 결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숨진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컥했죠. 군대 가서 열심히 복무했고 당연히 명예는 찾아야지 했는데 왜 그때 그런 판단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20살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선임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수영을 전혀 못해 물가 근처도 못 가던 그의 죽음을 군 검찰은 지난 2월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선임인 A 중사와 B 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고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거란 사설 심리연구소 추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계곡에 함께 갔던 두 선임을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이 선임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급자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던 7개월 전 판단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일단 큰 산은 넘었구나.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넘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다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 뒤 두 선임 부사관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족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그 벽이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렇게 힘없고 어린 하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죠.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군 검찰이 이제 판단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이 지휘 책임자들이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난 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재윤 하사가 숨지기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계곡에서 인명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 기소한 A 중사, B 하사 등 총 4명이 갔었는데요. 네. 이후 7월 달에 인근 다른 부대 하사가 물놀이 도중 사망한 일이 생기니까 부대 원사가 대대장에게 우리 부대에서도 5월에 사고가 날 뻔했다. 이걸 보고를 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대대장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대장의 해명은 물놀이 인원을 색출을 하면 인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군 검찰도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서 직무유기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고 경위 파악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군은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20살 아들을 잃은 이제 부모, 유족 측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독촉에도 군이 2달 넘게 초동수사 기록 제출을 미루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족은 진정을 냈습니다. 복무 중 숨진 군 유족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 육군 소속 조재윤 하사가 숨진 건 지난해 9월 가평 한 계곡에서였습니다.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청천벽력에 유족은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 물가 근처도 안 가던 조하사였기 때문입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다. 물에 빠져서 뜬금없이 실내 수영장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가 주어졌던 그날 조하사의 사수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 막내 조하사를 지목했습니다. 다른 부사관이 말렸고 조하사도 방 청소를 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A 중사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함께 계곡에 갔습니다.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고 조하사가 주저하자 이들은 빠지면 구해주겠다 했지만 다이빙 직후 구조는 실패했습니다. 유족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A 중사 제안을 조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하사 성격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해보려는 동기에서 다이빙했을 거란 분석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차가운 냉동고에 지금 7개월째 있는데 미안했다라든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육군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 절차는 공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중단한 유족은 부대 책임자들을 고소하고 국방부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조재윤 하사가 숨질 당시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있었던 A 중사와 B 하사는 사고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내키지 않는데도 조 하사가 물에 뛰어들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그날도 벌어졌습니다. 조 씨처럼 수영을 못하는 B 하사가 빠지면 구해주겠다는 A 중사 말에 다이빙했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A 중사가 아닌 다른 부사관이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B 하사는 군 조사에서 무서웠지만 뛰어야 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일행이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조 씨도 뛰기 싫었던 것 같다. 구해준다니 뛰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엔 A 중사 본인이 같은 계곡에 빠졌다가 구조된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하사의 사망 사건 전까지 해당 부대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없어 몰랐단 겁니다. SBS가 입수한 수사 기록엔 원사가 5, 6월쯤 B 하사 사건을 보고하며 대대장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대대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징계까지 안 가더라도 진짜 뭐 그때 엄중 경고를 하거나 최소한 그 정도만 했어도. 지난해 7월엔 다른 부대에서 하사관이 익사해 사단 전체에 사고 예방 교육 지시가 내려왔지만 조 하사는 5분 대기조란 이유로 빠졌고 B 하사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A 중사는 교육은 받았지만 숙지를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 나 몰라라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또 데리고 나서 이런 짓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진짜 겪으면 안 돼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SBS 안희재입니다.